타다 보면 목적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착륙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예 믿어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전세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나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투자, 한화 라이프 플러스 TDF 펀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펀드 매니저님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화자산운용에서 라이프 플러스 TDF를 운용하고 있는 변재일입니다. 네, 변재일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저희가 Target Dated Fund, TDF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투자자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이모티콘으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프 플러스 TDF에 투자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보니까 2명의 남자, 여자가 함께 달리고 있는 모습이 이모티콘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표현하곤 하죠. TDF는 한마디로 러닝메이트처럼 여러분의 라이프 사이클과 동행하는 투자 상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동행, 즉 함께한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태어나서 오랜 기간 동안 곁을 지킨다는 것인데요. 빈티지별 은퇴 시점을 목표로 하는 상품인 TDF는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적절히 비중을 조절하며 전 세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투자 초기에 열심히 일을 해서 자산을 일구고 은퇴 시점엔 같이 나이가 들어가며 차곡차곡 모은 자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 함께 동반해서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잠깐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짜잔! 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생애 주기적자 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생애 주기적자는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의 비율을 의미하거든요. 저랑 같이 이제 표를 보시면 지금 28살 때까지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으면서 적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28살부터 한 44살까지 흑자가 정점을 찍고요. 그 이후에 이제 60세 이후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좀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60세가 넘으면 다시 인생의 캐시플로우가 적자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네. 이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TDF가 중요한데요. TDF는 은퇴가 가까워지면 근로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대체해야 할 순간이 가까우기 때문에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여러분의 노후 생활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즉, 라이프 플러스 TDF의 모든 투자 의사의 결정의 중심은 여러분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위하고 또 함께 해줄 똑똑한 집사를 데리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평생에 든든한 투자 파트너가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투자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투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둔다. 어떤 가치가 있고 또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화면 보시겠어요? 네. 지금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네요. 투자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기반한 투자는 다른 금융상품과 TDF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투자 의사결정의 중심을 시장이 아닌 고객에게 둠으로써 TDF 투자는 고객에게 투자의 기본 원칙을 제공하게 됩니다. 원칙이요? 네, 맞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이 원칙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네. 투자에서 원칙을 지키기가 아주 힘들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오랜 기간 지키면 원하는 투자 목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 목표란 좀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퇴 생활의 수준을 목표로 하게 되는 거죠. 네,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TDF를 꼭 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이상적인 노후를 위한 한 달 최소 생활비는? 이라고 제목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최소 생활비가 1인 개인 기준으로 116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1인당 노인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55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 한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건데 저는 이거 봤을 때 처음에 좀 놀라웠거든요. 네, 맞아요. 공적 연금만으로는 우리가 꿈꾸는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누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통한 재테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풍요로운 은퇴 생활이란 목표를 가지고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지향하는 TDF가 최근 주목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주신 투자의 원칙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번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세 번째 지금 비행기가 나와 있어요. 요새 여행을 많이 못 가서 참 아쉬운데 비행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TDF 상품은 기본적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경로를 뜻하는 글라이드 패스와 같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글라이드 패스요? 네, 비행기의 경로를 그린 건데요. 비행기의 경로같이 자산 배분 경로를 조정해 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젊었을 때 TDF가 같이 열심히 일한다는 건 은퇴 자산을 만들기 위해 주식 비중을 높여서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뜻이고요. 공격적인 투자는 그만큼 단기간의 가격 변화 위험을 부담해야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위험 부담을 참고 견딘 것에 대해 자산 가치 증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자산 가치 증가에만 신경 쓰다 보면 은퇴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또 시간이 흘러서 자산이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큰 투자는 피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비행기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비행기 타다 보면 목적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착륙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예 믿어주시면 돼요. 네. 여기서 TDF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은퇴 시점을 고려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 공격적인 투자 전략에서 천천히 자산 가치를 지키는 방어적인 전략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해진 원칙에 기반해서 자산 간의 투자 비중을 조정해 투자 전략을 전환하여 풍요로운 노후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점진적인 투자 전략의 전환은 젊었을 때 쌓아놓은 자산을 지켜서 노후를 준비할 종잣돈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님이 풍요로운 노후를 향해 같이 비행하는 비행기의 파일럿, 기장님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럼 저희는 기장님만 믿고 함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원칙을 개인 투자에 활용을 해도 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누구든지 공부하면 충분히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래 계속 따라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맨날 작심삼일이거든요. 이게 너무 신경을 써도 안 되고 너무 신경을 안 써도 안 되거든요. 너무 많이 신경을 쓰면 시장을 계속 지켜보다가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고요. 반대로 너무 신경을 안 쓰면 방치하게 돼서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정해진 규칙을 흔들림 없이 20년 이상 유지하고 시장을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을 조정해 간다는 게 이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원칙이 있는 장기 투자가 가장 훌륭한 결과,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네, 원칙 있는 장기 투자. 아무래도 저희는 그냥 기장님만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프면은 뭐 의사한테 가고 약은 약사에게 맡기듯이 이 투자는 전문가인 전문 펀드 매니저에게 맡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님, 최근에는 연금이나 IRP 계좌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TDF가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하니까 이것들이랑도 또 연관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네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TDF는 어디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네, 이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모티콘이 또 나왔어요. 지금 돈이 날개를 달고 있는데 따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놓치는 돈을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투자와 같은 재테크를 하며 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상품으로 TDF에 투자하면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면서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 상품과 TDF는 따로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요. TDF는 기본적으로 고객 라이프 사이클과 동행하는 초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 투자는 TDF, TDF는 연금 투자, 그야말로 연금의 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DF는 연금 투자, 연금 투자는 TDF 이렇게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매니저님께서 절세 효과를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세액공제 혜택과 저율과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IRP 등 개인연금 상품을 통해 투자하면 연봉 5,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액 1,800만 원을 한도로 최대 115만 5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투자한다면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으니까 정말 혜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저율과세인데요. 일반적으로 해외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15.4%의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한 금융상품의 경우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고 연금 수령 시점에는 훨씬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자산 형성 시기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모을 수 있고 모은 자산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될 때는 아주 낮은 세율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야말로 장기 투자를 위한 최고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매니저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왕 기왕하는 투자라면 저희가 절세 혜택도 같이 누리면서 할 수 있는 투자가 상당히 유익하겠죠.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많은 TDF 중에서도 저희가 한화 라이프 플러스 TDF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장점은 무엇일까요? 하나 라이프 플러스 TDF만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로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지향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고객 라이프 사이클에 기반한 투자를 지향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에서 오랜 기간 검증된 합리적인 근거들에 기반해서 투자 자산, 지역, 시장의 성격에 가장 알맞은 투자 전략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투자에서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외환 전략 또한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TDF는 투자자들의 은퇴 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펀드는 한화자산운용의 펀드 앱인 파인을 통해서도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특히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 클래스 펀드를 보다 저렴한 보수와 수수료로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